인슐린 저항성은 당뇨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합병증과도 다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형당뇨병 환자들은 전부 다 인슐린 저항성이 심할 것 같죠? 터부인들은 대부분의 90% 이상의 환자가 인슐린 저항성 깔고 갑니다. 하지만 동양인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이 거의 없는 분들도 있어요. 상당수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영주 당당내과의 최영주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당뇨병 기초체력 이야기 두 번째 시간,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 드릴 수는 없어요. 너무 사실 어려운 개념이에요, 사실은요. 인슐린 저항성이 먼저냐, 당뇨가 먼저냐,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인슐린 저항성은 당뇨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 당뇨병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계속 악화돼서 여러 가지 합병증과도 다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인슐린 저항성은 단순히 당뇨 안에서만 얘기를 하지 않고요.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 또 암이라던가 여러 가지 노화 이런 거랑 다 연결되어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엄청난 연구가 정말 많이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정확히 딱 뭐다 내지는 원인이 뭐다 이렇게 결론이 아직도 안 나고 있고 계속 연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인슐린이 작동을 잘 안 한다는 개념이죠, 그죠? 네. 사실 인슐린은 내분비 호르몬이다 보니까 혈중에 많이 돌아다니는데 실제 제대로 작동하려면은 세포 내 수용체랑 결합이 돼서 그 다음에 포도당을 받아들이는 문이 오픈되면서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일련의 과정이 제대로 일어나야지 인슐린 작용이 일어나는 건데, 그 인슐린이 있지만 인슐린이 잘 작동이 안 되면서 포도당이 제대로 흡수가 안 되는 그런 블럭되는 현상이 생기는 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인슐린이 그러면 제대로 작동이 안 하는 거죠. 그러면은 혈중에는 제대로 혈당이 안 떨어지니까 췌장에서는 인슐린이 또 더 내놓게 하는 그런 악순환이 있게 되고요. 제가 예전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슐린은 우리 몸의 세포에 포도당이 잘 흡수가 되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를 이제 동화작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물을 먹어서 내 몸으로 동화시키는, 내 몸에 흡수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일련의 과정을 다 인슐린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그 인슐린 달라붙는 세포가 간세포다. 그러면 간에 포도당이 제대로 들어가서 글리코겐으로 합성이 되고, 그리고 또 간에서 포도당이 반대로 나오지 않도록 포도당 신생,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을 억제하고, 그리고 또 간에도 중성지방 이런 게 저장 형태로 잘 저장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간에서의 동화작용을 하는 게 인슐린이고요. 또 그 인슐린이 작동하는 그 세포가 근육세포다. 그럼 근육세포에서 또 이런 포도당을 잘 흡수를 시켜서 글리코겐을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글리코겐을 저장했던 게 또 이제 근육에서 운동하면서 쓰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포도당을 흡수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근육에서. 또 세 번째, 지방에도 이게 인슐린 수용체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세포에 인슐린이 달라붙어서 잘 작동을 해야 여러 가지 포도당이 또 들어가서 중성지방으로 추적돼서 각 지방세포에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저장을 할 수 있게 하는, 반대로 또 지방이 녹여서 나오는 일이 없도록 유리지방산이 나오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슐린의 순기능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당뇨병 내지는 동맥경화증 이런 게 생긴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인슐린 저항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인슐린 저항성을 어떻게 측정할까? 이것도 사실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영구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측정할 때는요, 이제 스탠다드 방법으로 쓰는 것은 고인슐린도 쓰고 고혈당 상태를 엄청나게 만들어서 이제 이런 혈당 주입수, 포도당 주입속도랑 이제 정상 혈당 유지하기 위해서 계산식으로 막 계산해가지고 거의 2시간 반 동안 그 환자를 그렇게 끌고 가면서 계산식으로 나오는 수치가 있습니다. 그게 클레프 검사예요, 그게. 그렇게 영구적으로는 쓰지만 사실 임상적으로 그걸 쓸 수는 없죠. 그래서 더 자주 이용하는 또 연구식의 방법은 이제 호마-IR이라는 것을 씁니다. 우리가 OGTT, 그러니까 경구 당부화 검사를 해서 30분, 1시간, 1시간 반, 2시간 이제 체열을 해서 그 혈당이 올라갔을 때 인슐린 분비가 좀 자극이 되겠죠? 그때 얼마큼 나오는지를 그때 그 순간순간 재가지고 추정하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나왔으니까 혈당이 이 정도라면 인슐린 저항성이 어느 정도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호마-IR이라는 값을 계산식으로 쓰기도 해요.
세 번째로 이제 활용하는 방법이 이제 저희 병원에서 하는 방법인데요. 인슐린 톨러런스 테스트라고 하고 처음 혈당 측정하고 인슐린 적정한 우리가 이제 계산된 인슐린 실제 줘서 그 주어진 인슐린에 얼마큼 내 혈당이 떨어지느냐를 시리얼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환자들은 이형 당뇨병 환자들은 전부 다 인슐린 저항성이 심할 것 같죠? 또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터부인들은 대부분의 90% 이상의 환자가 인슐린 저항성 깔고 갑니다. 하지만 동양인에서는 마른 당뇨라는 게 있잖아요. 인슐린 저항성이 거의 없는 분들도 있어요. 상당수 존재합니다. 또 문제는 이게 뭐냐? 인슐린 저항성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엄청난 비만이었던 환자가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해서 뱃살이 쏙 빠졌어요. 그러면 정말 심했던 인슐린 저항성 지수가 살을 빼고 열심히 운동하고 나서는 상당히 호전되는 그런 변화가 보입니다. 그래서 당뇨병 치료할 때 내 인슐린 저항 상태가 얼마나 되고 또 이게 치료로 인해서 생활요법에 의해서 얼마큼 개선되고 있느냐를 측정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인슐린 분비능은 사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나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거든요. 그래서 당뇨병 치료에서 인슐린 분비도 중요하지만 인슐린 저항성 그리고 실제 그것이 좋아져야 혈관합병증에도 예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